이번에는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원소의 주기성과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들의 반지름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그리고 원자들이 이온이 될 텐데 금속들은 양이온,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되겠죠. 그렇게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의 경향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와 전기염속도의 경향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격자 에너지는 이온 결합력의 원동력입니다. 어떤 원소들이 결합을 할 때 이온 결합을 했을까, 공유 결합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격자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강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경향입니다.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것이죠. 핵의 양성자수가 많아지고 핵의 양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주기율표상에서 위쪽으로 간다는 것은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 껍질수가 적다는 것이죠. 전자 껍질수가 적어지면은 전자가 핵에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고, 따라서 그 반지름에 해당되는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알칼리 금속을 보십시오. 리튬이나 소듐인데 특히 3주기의 소듐을 보면은 이 소듐의 원자 반지름 188 피코메터는요, 여기 전이금속 원소의 어떤 원소보다도 반지름이 큽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크죠. 이렇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반지름이 꽤 크구나. 물론 알칼리 토금속도 반지름이 오른쪽에 있는 다른 족보다는 크긴 크지만 알칼리 금속보다는 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알칼리 금속 원소의 반지름은 유난히 크다. 심지어 3주기에 있는 소듐은 전이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인 어떤 원소들보다도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이금속 원소를 보는데, 전이금속 원소는 3족에서 12족까지의 원소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따라서 핵의 양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다가 대충 여기 6족 크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니켈까지 보니까 반지름이 거의 변동이 없죠. 왜 그럴까요? 원자 번호는 더 많아지지만 전자가 S 오비탈,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쌍으로 많아지면서 3d 오비탈의 전자가 쌍으로 많아지면은 전자간 반발력이 커지고 그 반발력 효과 때문에 반지름이 커져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요소에 의하면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는데 d 오비탈의 전자 쌍이 많아지는 요소에 의해서 반발력 증가에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서로 충돌해서 반지름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여기 12족 원소인 아연 정도가 되면은 4s 오비탈의 전자 쌍 한 쌍, 3d 오비탈의 전자 10개가 모두 쌍으로 존재하면서 반발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율표에서 일단 원자 반지름의 경향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지되 알칼리 금속 원소는 유난히 반지름이 크고, 이 전이금속 원소를 봤을 때 12족 원소는 다른 앞에 있는 원소들보다는 반지름이 이렇게 꽤 작아질 줄 알았는데 작아지는 것 같다가 또 바로 앞에 몇 개의 원소보다는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여러분들 금속의 정의가 뭡니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비금속, 산소족이나 할로겐 원소는 비금속 원소고 대표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죠. 알칼리 금속 원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알칼리 토금속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두 개죠. 전자를 두 개 잃어서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할로겐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이미 7개입니다. 17족 원소죠. 한 개가 더 들어오면은 전자 껍질이 꽉 차게 되고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면서 또 한 개 전자가 더 들어왔는데 전자 간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져서 반지름이 꽤 커져요. 그리고 산소족 원소, 16족 원소죠. 전자가 원자가 전자를 받을 때 6개이고 원자가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오면 꽉 채워지고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은 각각 원자와 전자 한 개, 두 개를 이루면서 전자 껍질이 통째로 날아가죠. 반지름이 거의 2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할로겐 원소와 산소적 원소는 각각 원자가 전자를 한 개와 두 개를 더 받아서 마이너스 1가와 마이너스 2가의 음연이 되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져서 반지름이 거의 2배 가까이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그 경향을 잘 볼 수 있죠.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 자, 리튬, 소디움, 포타슘, 그리고 루비디움, 세슘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커지는데 이것들이 전자 한 개씩 잃어서 플러스 1가 양면이 되면서 어떤 거는 반지름이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고 어떤 거는 2분의 1보다는 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거의 2분의 1로 감소하죠. 알칼리 토금속 원소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전자 껍질이 통째로 하나 날아가면서 평균적으로 반지름이 2분의 1 정도로 감소합니다.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한 개를 얻으면서 자기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져서 반지름이 거의 2배 가까이로 커지죠. 그리고 산소적 원소, 16족 원소는 전자를 두 개 얻으면서 반지름이 거의 2배 가까이로 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3쪽을 보면은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16족 원소입니다. 그리고 8번 원소이죠. F 9번 원소, 소디움 11번 원소, 마그네슘 12번 원소, 알루미늄 13번 원소였어요. 중성 상태에서는 전자수가 핵의 양성자수와 똑같잖아요. 따라서 산소 전자수 8개, F 중성 원자에서 9개, 소디움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11개, 12개, 13개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전자를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가가 되면은 전자수가 몇 개가 될까요? 10개가 되겠죠. F가 원래 전자 9개인데 1개를 더 얻어서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또 몇 개? 10개. 소디움은 전자가 11개 있는데 1개를 잃어서 플러스 1가가 되면 전자 10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각각 전자 2개와 3개를 잃어서 전자가 10개가 되죠. 이런 이온종을 뭐라고 하냐면은 총 전자수가 같은 이온종이다 라고 해서 같을 정자를 써서 등전자 이온이다 라고 합니다. 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전자수가 똑같이 10개예요. 핵의 양성자수가 8개, 9개, 11개, 12개, 13개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핵의 양 전환이 커져서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겠죠. 따라서 반지름이 더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반지름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고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을 것이다. 이것은 2주기 원소부터 3주기 원소까지 걸친 등전자 이온. 이번에는 3주기 비금속 원소부터 4주기 금속 원소까지 걸친 등전자 이온도 마찬가지 원리겠죠. 황 16번 원소, 염소 17번 원소, 포타슘 19번 원소, 칼슘 20번 원소. 자, 갈륨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수가 16개, 17개, 19개, 20개로 전자수가 달랐어요. 그런데 황은 전자를 2개를 더 얻어서 18개가 되었어요. 염소는 전자를 1개를 더 얻어서 마이너스 1가가 되면서 전자수 18개, 포타슘은 전자 1개를 잃어서 전자 1개를 잃음으로써 18개, 그리고 칼슘 전자 2개를 잃어서 또 마찬가지로 18개. 자, 이 이온종 4개는요, 등전자 이온들이죠. 등전자 이온이고, 따라서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니까 반지름이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작은 등전자 이온일수록 반지름이 크고 원자 번호가 큰 등전자 이온일수록 반지름이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교재 42쪽에서 봤던 그 3주기 원소의 NA와 CL의 반지름 경량, 그리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반지름 경량을 비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NA라고 하는 원소와 CL이라는 원소, 소디움과 염소는 모두 3주기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3주기 원소고요. 이 3주기 원소에서 11번 원소와 17번 원소,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세게 끌어당겨서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NA의 반지름에 비하면은 CL의 반지름이 약 절반 크기밖에 안 돼요. 같은 3주기 원소에서. 그랬는데 NA는 전자를 1개 잃으면 전자 껍질이 1개 송두리째 날아가죠. 그래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됐어요. 염소는 전자를 1개 얻으면은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죠.
전자 간의 판별력이 유난히 커지면서 반지름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전자 한 개 잃어서 전자 껍질이 사라지면서 반지름이 거의 2분의 1 가까이 감소하고, 물론 2분의 1은 아니에요. 염소는 전자를 한 개 얻으면서 전자 간의 판별력이 유난히 커져서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어요. 물론 2배는 아니지만 그냥 거의 2배 가까이 커졌다고 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반지름 이온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Na 플러스보다는 Cl-의 반지름이 훨씬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3주기 원소의 알칼리 금속과 이 17쪽 염소의 반지름을 봤을 때는 알칼리 금속이 훨씬 컸는데, 근데 양이온 한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한 개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는 반지름이 완전히 역전되더라 라고 하는 저 현상들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이제 여기서는 등전자 시스템을 가지고서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볼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원자가 Cl 원자보다 반지름이 컸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역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등전자 시스템을 넣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Na 플러스는 전자수가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죠? 10개인 18쪽 원소는 네온입니다. Cl 마이너스는 전자수가 18개죠? 18개인 18쪽 원소는 아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어때요? Na 플러스와 네온이 서로 등전자 시스템이죠. 또 아르곤과 염화이온이 서로 등전자 시스템입니다. 등전자 시스템에서는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지름이 더 작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온보다는 Na 플러스가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아르곤과 염화이온이 전자수가 18개로 동일하죠. 아르곤이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Na 플러스보다는 네온이 반지름이 크고 또 아르곤보다는 염화이온이 반지름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18쪽 원소 네온하고 아르곤은 주기가 네온보다 아르곤이 크니까 또 아르곤이 반지름이 크죠. 그러므로 Na 플러스보다 염화이온이 훨씬 반지름이 크겠구나. 즉 원자 상태에서는 소듐 Na가 여기 염소 Cl보다 반지름이 커지지만 얘가 전자 한 개 잃고 얘가 한 개 얻어서 각각 반지름이 2분의 1로 감소하고 또 2배 가까이 증가돼서 반지름이 완전히 역전되더라 라고 하는 현상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44쪽 밑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임의의 원소 A부터 D까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A부터 D까지 원소는요, O, F, 그리고 소듐과 마그네슘 중에 한 개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 표시는 원자 반지름의 사이즈, 그리고 이 표시는 전기염 송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산화수 이야기할 때 전기염 송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제일 컸었고, 그 전기염 송도를 주기율표상에서 딱 따져봤더니 18쪽 원소를 제외한다면 어디가 제일 크다고요? 18쪽 원소를 제외한다면 F가 제일 큽니다. O, N, 그리고 Cl. 이쪽 F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송도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18쪽을 제외한다라면은 이 F의 전기염 송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반지름만 가지고 볼까요? O와 F는요, O와 F는 2주기 원소입니다. Na와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고, 우리가 앞에서 그 이야기 했죠. 반지름은요, 이 알칼리 금속이 유난히 크다고 했어요. 일단 2주기부터 3주기가 반지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3주기 원소에서도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원소가 반지름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반지름만 따져보면은, 아, 이것들이 Na와 마그네슘이겠구나.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 O하고 F이겠구나라고 쉽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NA보다는 마그네슘이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3주기 원소이면서 NA는 핵의 양성자수 11개, 마그네슘이 12개.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핵의 양전단이 커서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겨서 반지름이 더 작죠. 그리고 원자 상태에서 반지름 받을 때 O하고 F 받을 때 O 와 F는 모두 2주기 원소인데
O는 8번 원소입니다. 그리고 F는 몇 번 원소? 9번 원소. 핵의 양성자수가 많을수록 양전환이 커서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니까 반지름이 좀 더 작겠죠. 그래서 Na, 마그네슘, OF가 되겠구나. A, B, C, D는 각각 Na, 마그네슘, OF. 전기염 송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기염 송도 여기 주결표상에서 보면 누가 제일 클까요? F가 제일 크겠죠. 두 번째 누굽니까? O. 그리고 NA하고 마그네슘 중에서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이 NA보다 마그네슘이 전기염 농도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염 송도로 보나 원자 반지름의 경량으로 보거나 똑같은 경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A 플러스 A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A가 NA니까 NA 플러스예요.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네, 10개이죠. NA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수가 11번 원소 11개인데 플러스 1가가 되니까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산소죠. C라고 하는 건 산소인데 C-라면 산소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1가죠. 산소는 원자 상태에서 8번 원소 전자수 8개인데 마이너스 1가가 되면 전자수 몇 개? 9개죠. 그래서 A 플러스와 C 마이너스는 전자수가 달라요. 등 전자성이 아니죠. 기억의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부터 T까지의 원자 중에서 바닥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누구냐라고 했어요. A라고 하는 것은 소듐, B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 C라고 하는 것은 산소고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F이거든요. Na 11번 원소는 10번째 전자까지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죠. 그리고 마지막 전자 껍질에 3s 오비탈 1개입니다. 마그네슘 12번 원소 10번째 전자까지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고 3s 오비탈 전자 몇 개? 2개죠. 산소 같으면은 1s 오비탈의 전자 2개, 2s 오비탈의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 몇 개? 4개. 원자가 전자 껍질이 n 이퀄 2인 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죠. 몇 개의 존재합니까? 6개. F 같으면은 9번 원소 1s 오비탈 전자 2개, 2s 오비탈 전자 2개, 2p 오비탈 전자 5개로 제일 마지막 전자 껍질 n 이퀄 2인 오비탈의 전자 몇 개? 7개로 원자가 전자 수가 1개, 2개, 6, 7개로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바로 T죠.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p 전자의 유효 핵 전하를 D하고 F하고 비교하고 있죠. 자, 2p 오비탈 D와 C하고 비교하고 있고 여기 D의 2p 오비탈 그리고 C의 2p 오비탈 핵의 양성자 수가 여긴 8개, 9개. 같은 주기에서는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같은 2p 오비탈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유효 핵전하 값이 더 크죠. 그래서 C보다는 D가 유효 핵전하 Z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별표 에스테르크 표시로 한다고 했다 그죠? 이 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D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디귿의 설명도 옳은 설명이군요. 니은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45쪽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갑니다.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니셜 따라서 IE라고 표현하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니까 아래 첨자로 I를 표현을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전자를 떼내려면은 에너지를 가해야 되죠.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인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에너지 값이다. 핵과 원자과 전자는 인력이 클수록 전자를 떼낼 때 더 큰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여기 밑에 그래프가 있어요. 중성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근데 왜 M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전자가 떨어지는 원소는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였죠. 그래서 금속 원소 메탈의 이니셜을 따라서 M이라고 표현하고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은 에너지를 가해줄 때
떨어지는 전자는 안 떨어지고 물질의 상이 변화되는데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시작을 해서 전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성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이 떨어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최초 상태는 중성 기체 원자 상태였어요. 최종 상태는 전자 1몰이 떨어지고 이 금속은 뭐가 될까요? 플러스일까 양육이 됐겠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무슨 과정이에요? 흡열 과정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앞에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것과 같이 연결해 볼까요? 수소 원자는 바닥 상태에서 N=1인 상태에서 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자를 어디까지 떼냅니까? N= 무한대 상태까지 떼내면은 그때는 인력이 극복하는 에너지 준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N=1인 상태가 마이너스 1312kJ/몰이었어요. N= 무한대 상태일 때 에너지 값이 얼마입니까? 0kJ/몰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시키려면은 이가 빼기 이 값을 하면 얼마입니까? 1312kJ/몰로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번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볼까요? 자, 첫 번째로 표현한 이 식에서는 에너지를 뭘로 봤냐면은 반응물 또는 생성물로 봤어요. 에너지를 반응물 또는 생성물로 봤을 때 에너지가 없으면 전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따라서 에너지가 반응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양수 값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력학 단원에서 보면은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엔탈피 변화량 하면서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최초 상태는 이 상태죠. 최종 상태는 이 상태예요. 흡열 과정입니까? 발열 과정입니까? 흡열 과정이죠. 흡열 과정일 때는요, 에너지 변화량 또는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던 에너지 값이나 엔탈피 변화량이나 모두 양수로 표현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전자친화도로 가면은 조금 주의해야 될 요소가 생깁니다. 전자친화도 과정은 발열 과정이거든요.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델타 H가 음수로 나타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다시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에너지가 반응물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 과정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흡열 과정이죠. 여기 양수 값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변화량, 엔탈피 변화량으로 표시를 하더라도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H는 양수로 표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 그리고 전기염 송도를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비교하는 내용 45쪽에 이 주기율표로 나타나 있는 그림 위쪽의 요소를 볼까요? 자, 위의 요소를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나 전기염송도가 기역, 니은, 디귿에서 모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입니다.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더라도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원소는 누굽니까? 헬륨이죠. 그래서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핵의 양 전하량이 커지니까 핵과 원자 간 전자 간의 정적 인력이 크죠? 위쪽으로 간다는 것은 전자 급출 수가 적어서 원자과 전자가 핵에 더 가까워요. 핵과 원자가 전자간의 인력이 크니까 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겠죠. 전자친화도 값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자친화도는요 18쪽 원소를 제외를 합니다. 18쪽은 예외적으로 전자친화도가 엄청나게 작아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큰데 또 전자친화도는 2주기도 아니고 3주기 원소에 해당되는 염소에서 전자친화도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염성도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면은요, 전기염성도도 18쪽 원소를 제외해서 보기도 하고 18쪽 원소를 같이 포함해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제외하고서 많이 보죠. 18쪽 원소를 제외한다면은 전기염성도는 어느 쪽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2주기 F가 제일 크더라.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나
전기염 농도는 모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정도를 에너지 값으로 나타내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그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서 이온화 에너지도 크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자 친화도도 크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염 농도도 크더라. 단지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헬륨이 제일 큰데 전자 친화도는요 18쪽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18쪽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보통 이 전자 친화도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CL이 제일 크더라. 그리고 전기염 성도도 18쪽 원소를 제외하면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원소는 누굽니까? F죠. 그래서 F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크더라라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45쪽에 이 주기율표 3개를 정리한 것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주기율표에서 이온화 에너지의 경량이 어떻게 될까? 주기율표상에서 이온화 에너지의 경량.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뭡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이 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같은 족에서, 같은 족은 이제 같은 열입니다.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작다는 것은 더 위쪽에 있는 원소죠. 위쪽에 있을수록 전자 껍질수가 적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와 핵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크고 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인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교재 45쪽에 이번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타나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중성 기체 상태 원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데 중성 기체 상태 원자에서 첫 번째 전자를 떼냈어요. 그럼 플러스 1가가 됐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됐어요. 그때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도 하고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는 제1 이온화 에너지랍니다. 원래 영어로는 The First Ionization Energy고 영어 소수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제1로 해석하기도 하고 1차로 해석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 해석하기도 하죠. 플러스 1가 기체 양이온이 됐는데 여기서 두 번째 전자를 떼냈어요. 플러스 2가 기체 상태의 양이온이 되죠. 그때 이온화 에너지를 2차 이온화 에너지. 플러스 2가의 기체 상태에서 또 세 번째 전자를 떼냈어요. 플러스 3가가 되죠. 그때 이온화 에너지가 3차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플러스 n가가 될 때 그때 이온화 에너지가 항상 n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는요. 1차보다 2차가 크고 2차보다 3차가 크고 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예외 없이 항상 증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왜 더 증가가 됐냐? 그 요소가 46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6조. 첫 번째로 전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남은 전자들은 반발력이 감소하겠죠? 반발력이 감소하면은 반발력이 있을 때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쉽게 떨어졌는데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은 남아있는 전자들은 전자 개수가 적어서 반발력이 작으니까 진짜 핵하고 인력 작용하는 만큼 에너지를 가해줘야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가리움 효과는 전자 반발력 효과인데 가리움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즉 반발력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순차적 에너지는 항상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떨어지다 보면은 결국 떨어지다가 어디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요? 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질 수 있겠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하고의 거리가 더 가까워서 인력이 크고 그 전자는 떼낼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는 요소 때문에 순차적 이온화지가 더 고차로 가면 갈수록 또 증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할 때는 순차적 이온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죠. 보통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뭐 300%라든지 400%라든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한 걸로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고 그것이 주족 원소, 즉 전형 원소에서는 몇 족 원소인 것까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가름 효과 감소, 전자 껍질 수 감소 때문에 순차적 이온화제는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예를 마그네슘을 가지고 더 볼까요? 46조 중간에 보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요 12번 원소예요. 중성 기체 상태에서 전자수가 12개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한 전자가 8개. 물론 이 8개 전자는요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전자가 6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인 3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죠.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1s 오비탈에 전자 2개, 전자 껍질 바뀌어서 2s 오비탈에 전자 2개, 전자 부껍질 바뀌어서 2p 오비탈에 전자 6개. 이까지 10개 전자 채워줬어요. 그리고 전자 껍질이 바뀌어서 3s 오비탈에 전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n=3인 전자 껍질의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입니다. 이 8개의 전자는 2s 오비탈에 2개하고 2p 오비탈의 전자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표시했죠. 자,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 전자를 떼낼 때는요, 이 세 번째 전자 껍질인 3s 오비탈에 떨어지는데 이 전자 2개가 뭐가 생깁니까? 반발력이 생기죠. 반발력이 생기니까 이 2개 중에서 이것 떼낼 때는 반발력 때문에 예상보다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 1차 이온 에너지보다는 이 전자 떼내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전자 떼낼 때는 같은 전자 껍질에 반발력이 이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2개 전자가 이제 떨어졌어요. 이 전자 떨어졌죠. 이 전자 떨어지고 이 전자 떨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떼내려고 할 때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요 전자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n=3인 오비탈,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보다는 더 안쪽에 있으니까 이 전자는 핵하고 인력이 너무 커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겠죠. 그래서 2차 이온 에너지보다 3차 이온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2차와 3차 사이에 그 값의 차이가 거의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50배 정도 값으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자 껍질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요? 2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n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요? n개구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족 원소죠. 원자가 전자 2개인데 2차 이온 에너지보다 3차 이온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2개인 원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차적인 이온 에너지로부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6쪽 중간에 바로 3번을 볼 거예요.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외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봅시다. 소디움,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3주기 원소입니다.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될 것 같은데 몇 쪽에서 예외냐면은 13조 알루미늄하고 16조 황에서 예외적으로 바로 앞에 원소보다 약간 작아지죠. 완전히 작은 건 아니고 바로 앞에 원소보다 약간 작고 바로 앞에 원소보다 약간 작아져요. 더 증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요소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1차 이온 에너지는 13조, 16조, 1쪽에서 예외적으로 저렇게 감소가 되는데 특히 13족은 전자 부껍질이 바뀌죠. 전자 부껍질이 바뀌는 요소에 의해서 약간 감소. 그 다음에 16족 원소는요, 전자가 쌍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NP 오비탈, 여기서는 3P 오비탈인데 쌍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각보다 반발력 효과가 커서 약간 감소. 그 다음에 1쪽으로 넘어가죠. 포타슘이 딱 되면은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되죠.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되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증가되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한 개 전자는 핵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전자 부껍질 감소 그리고 전자가 NP 오비탈에 쌍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 전자 껍질 감소할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예외적으로 감소하는데 특히 전자 껍질에 바뀔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너무 크게 감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순차적인 에너지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소디움은 1족 원소입니다. 원자 전자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 전자 떨어졌죠. 두 번째 전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안쪽 전자 껍질 거의 몇 배 가까이 차나요? 9배나 차이 나죠. 값의 크기가. 마그네슘 2족 원소입니다. 원자 전자 2개죠. 첫 번째 1차 이온 에너지보다 2차 에너지가 더 큰 거 맞아요. 2차보다 3차가
5배나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 껍질이 바뀌면서 안쪽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죠. 알루미늄은요, 원자가 전자 3개예요. 따라서 3개까지 계속 순차적인 이온에너지가 커지다가 4차 이온에너지가 되면은 또 안쪽에 있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 떨어져야 되죠.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거의 4배 값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순차적인 이온에너지 값이 유난히 심하게 차이 나는 것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전자 껍질이 바뀐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껍질이 바뀐 걸로 봐서 아, 이것은 이 원자가 전자가 1개인 원소구나, 원자 전자가 2개인 원소구나, 원자 전자 3개, 4개, 5개, 6개인 원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47쪽을 가봅시다. 이 순차적인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에너지 값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봅니다. 46쪽에서는 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있죠. 소듐 1차 이온에너지보다 2차 이온에너지 값이 거의 9배 가까이 값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자가 전자 1개인 원소구나. 마그네슘은 1차보다 2차 큰 거 맞아요. 순차적인 이온에너지는 1차보다 2차 크고 2차보다 3차가 크고 3차보다 4차가 크고 4차보다 5차가 크고 예외 없이 항상 증가합니다. 자, 증가되지만 근데 너무 심하게 차이나 이거는 뭐가 바뀐 거라고요? 전자 껍질수 감소. 그래서 2개까지는 이 원자가 전자인데 세 번째 전자는 원자가 전자보다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떨어지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2개인 원소구나. 알루미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세 번째 전자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 네 번째 전자는 굉장히 크게 이온에너지가 증가되죠. 그건 왜 그래요? 안쪽 전자 껍질. 그래서 그걸로부터 원자가 전자가 3개구나.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날 수 있냐면 로그 스케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값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상용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는데 상용 로그 스케일 1만큼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NA 같으면은 1차보다 2차가 거의 10배 가까이 9배 정도니까 상용 로그 스케일로 1. 그래서 상용 로그 스케일로 보더라도 이렇게 1차보다 2차가 차이가 심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2차와 3차가 차이가 심하고 알루미늄은 3차와 4차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각각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3개짜리 원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온에너지의 경량성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2주기를 기준으로 볼까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에너지는 점점 증가합니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핵의 양 전환이 커서 핵과 원자가 전자 간에 상대적인 인력이 크죠. 따라서 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 이온에너지가 더 크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 쪽에서 예외라고요? 13쪽 붕소, 16쪽 산소에서 바로 앞에 원소보다 약간 감소합니다. 그리고 18쪽 지나고 1쪽이 되면은 이제 전자 껍질 수가 한 개 더 많아지죠.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3주기 원소, 소듐부터 시작해서 18번 아르곤까지, 11번 소듐에서 18번 아르곤까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핵의 양성자수가 많아지면서 양전환이 커지니까 핵과 원자가 전자간의 인력이 커서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에너지가 더 크게 필요하죠. 어디에서 예외적으로 약간 감소라고요? 13족 알루미늄은 그 앞에 마그네슘보다 약간 작아요. 그리고 16쪽 황은 그 앞에 인보다 약간 작죠. 그리고 어디서 또 1쪽에서는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핵으로부터 엄청나게 멀죠.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에너지의 예외적인 경량은요. 몇 쪽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냐? 여러분들 교재 47쪽 제일 아래쪽에 있죠. 같은 주기에서는 13조 16족 1족 원소가 경량성에서 벗어나고 13족은 전자 부껍질이 증가되는 효과, 16족은 Np오비탈, 2주기 같으면 2p오비탈의 전자 쌍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 3주기 같으면 3p오비탈의 전자 쌍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자 내 반발력 수 때문에 약간 감소하죠. 1족 같으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되면서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1차 이온에너지는요, 13족, 16족, 1족입니다. 거기서 예외적으로 약간 감소하든지 크게 감소하죠. 1족에서는 크게 감소했어요. 그러면 2차 이온에너지는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몇 쪽에서 감소할까요? 14족, 17족, 2족이고, 2족은요, 바로 앞에 있는 1족의 1차 이온에너지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훨씬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경량성을 가지고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48쪽
전자친화도입니다. 전자친화도는 영어로 electron affinity라고 하기 때문에 이니셜을 따서 EA라고도 표시합니다. 마치 이오나이즈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니셜을 따서 IE라고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죠. 또 electron affinity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그리고 아래 첨자로 EA라고 표현합니다. 이온 에너지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니까 에너지 그리고 아이오나이제이션 I로 아래 첨자로 표현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전자친화도입니다. 이온 에너지는요, 중성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흡열 과정이죠. 전자친화도는요, 중성기체 상태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첨가할 때에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과정? 발열 과정에 관한 에너지이죠.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죠. X라고 하는 물질 기체 상태가 있는데 여기다가 전자를 첨가했더니 X-1가의 음인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 상태는 X가 아니에요. X 기체 상태와 전자 에너지 합한 상태인데 요것보다는 X-1가 상태가 더 안정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떨어진 전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 X의 주위에도 핵 주위에도 전자가 있지만 이 전자가 하여튼 이 X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X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커지죠. 인력이 커지면서 이 전자가 안정화돼요. 안쪽에 있는 전자고에 분명히 반발력이 작용하지만 그 반발력 요소와 이 X 핵하고 이 전자고 인력 요소를 다 고려해보면은 인력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더 안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더 안정해지고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하더라? 방출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전자가 떨어지는 성질이에요. 전자가 떨어지기 쉬운 원소는 어떤 원소? 금속 원소. 따라서 우리가 이니셜을 따서 M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는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는 거거든요. 전자가 들어오기 쉬운 원소는 뭐라고 합니까? 예,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산소는 그냥 16쪽에서 한 개잖아요. 17쪽 원소는 대표적으로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 원소. 17쪽 할로겐 원소를 우리 보통 X라고 하죠. 자, 보통 과학자들이 이렇게 심볼을 표시할 때도 다 의미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이거는 꼭 17쪽 원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원소를 다 말합니다. 이온화이즈도 모든 원소 다 적용되고 전자친화도도 모든 원소 다 적용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원소들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중성기체 상태 원자 1몰과 전자 이 에너지 상태보다는 전자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더 안정화가 되고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렇게 방출한 이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친화도라고 합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데 요 시계에서는 이 에너지가 일종의 생성물이에요. 무슨 값입니까? 양수죠. 자, 이 과정은 최초 상태보다 최종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더 낮은 상태가 돼서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합니까? 발열 과정이죠. 따라서 최초 상태에서 나중 상태 마이너스 1가가 되는데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엔탈피 변화는 무슨 값이 될까요? 예, 음수. 이온화 에너지는 에너지 값으로 보나 엔탈피 변화를 보나 모두 뭐에서 양수였는데 전자친화도는 요 시간에서는 에너지가 양수지만 이거를 에너지 변화량, 엔탈피 변화량으로 하면은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값? 음수로 표시가 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자친화도도 이 값으로 봤을 때 제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주결표상에서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자친화도 값이 큰데 단지 18쪽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 그리고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전자친화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만 조심하시면서 일반적으로는 주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거든요. 자, 그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재 48쪽의 중간에 있는 왼쪽 오른쪽 두 그래프를 보세요. 3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친화도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전자친화도는 이 식에서 이 에너지를 일종의 생성물로 봐서 발열 과정이 있다면 에너지가 일종의 생성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수 값으로 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지 않고 에너지 값을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보지 않고 에너지 변화량 또는 엔탈피 변화량으로 봤어요. 이때는 무슨 값이 됩니까? 발열 과정이니까 엔탈피 변화량 그 자체는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고 그렇게 하면 이 값의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음수가 되면서 뒤집혀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 자체도 어때요? 부호에 따라서 뒤집혀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식대로 표현할 때는 이 전자친화도가 기본적으로 양수값처럼 이렇게 표시되면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면은 이 전자친화도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로 되면서 같은 3주기 원소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 더 음수 쪽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으로 표현했을 때와 이 식으로 표현할 때는 값의 부호가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이 방향 쪽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 그리고 전기염 정도는 모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정도를 에너지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온화 에너지는 핵과 자신의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의 정도, 전자친화도는 핵과 첨가되는 전자 간의 인력의 정도를 에너지 값으로 나타내세요. 어디로 가면 갈수록 그 인력이 클까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이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자친화도가 커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전자친화도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또 핵과 첨가되는 전자도 결국 원자과 전자껍질로 들어와요. 그래서 첨가되는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이 커지면서 전자친화도 값이 일반적으로는 증가될 거다.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 반발 효과를 가림 효과라는데 가림 효과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때 이 전자친화도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큰데 여러분들 48쪽의 제일 아래쪽에 전자친화도 정리한 값을 보세요. 자, 18쪽 원소는 유난히 전자친화도가 작아요. 따라서 우리 이제 예외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이 전자친화도 값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큰데 2주기 원소가 커요? 3주기 원소가 커요? 예, 이 비금속 원소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크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크냐면은 염소 원자의 전자친화도 값이 제일 컸어요. 물론 이렇게 전자친화도가 기본적으로 양수 값으로 표시된 걸로 보니까 그 전자친화도는 델타 H 값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을 생소물로 봤을 때 저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48쪽을 봅니다. 그러면 왜 2주기보다 3주기가 전자친화도가 더 클까라고 하는 것을 17쪽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17쪽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세요. 요오드에서 브롬, 브롬에서 염소, 염소에서 F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껍질수가 적어져요. 전자껍질수가 적어지니까 핵하고 첨가되는 전자도 결국 원자가 전자껍질에 들어옵니다. 그 첨가되는 전자와 핵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첨가되는 전자의 안정화 효과가 커지겠죠. 따라서 전자친화도가 더 커질 줄 아는데 F는요, 염소보다 오히려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우리 앞에서 뭘 했냐면은 반지름했어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17쪽 원소는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오니까 반발력에서 거의 반지름이 몇 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2배 가까이로 증가됐죠. F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가 전자껍질이 7개, 이게 두 번째 전자껍질인데 여기 전자가 들어오니까 8개가 되는데 이 8개 간의 반발력이 두 번째 전자껍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반발력이 큰 거예요. 두 번째 전자껍질은 공간적인 부피가 세 번째 전자껍질보다는 작거든요.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가 전자껍질이 세 번째 전자껍질인데 전자가 들어오더라도 세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와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 부피 자체가 꽤 크기 때문에 반발력이 2주기보다는 더 작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들어온 전자가 3주기보다는 2주기가 더 큰데 전자 간의 반발력의 측면에서 보니까 어느 게 더 반발력이 훨씬 작더라고요. 2주기보다 3주기. 그래서 이 들어온 전자와 핵 간의 인력과 전자 간의 반발력 요소를 모두 고려해 보니까 2주기보다 3주기가 들어온 전자의 안정화 효과가 더 크더라. 안정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해보면은요, 2주기보다 3주기가 다 이 중성 상태에서 전자친화도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가 같은 주기에서도 예외적으로 감소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으로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몇 쪽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13조, 16조. 그리고 어때요? 1쪽이죠. 1쪽은 전자 껍질이 바뀌는 효과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전자친화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됐던 것은 전자 부껍질 증가, 전자가 NP 오비탈의 쌍을 이루는 거, 전자 껍질 증가되는 거.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은요, 전자가 중성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전자 부껍질 증가하는 게 어떨까요? 2조. 그리고 전자가 쌍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 15조. 그리고 전자 껍질이 바뀌는 거 어디에요? 18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전자 배치도를 보면서 볼까요? 베릴륨은요, 지금 이족 원소입니다. 이족 원소고, 이미 이 중성 원자 상태에서 ES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왔어요. 베릴륨 마이너스 1가가 됐어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ES오비탈은 더 이상 못 들어오고 EP오비탈 들어왔죠. 전자 부껍질이 증가됐어요. ES오비탈은 N값이 2고,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 부양자수, 전자 부껍질이 얼마입니까? 0이죠. EP오비탈에 되면은 주양자수는 2인데, 각 운동량 양자수, 부양자수, 전자 부껍질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그 효과에 의해서 이 전자친화도 값이 크게 감소가 되더라. 그리고 15족을 볼까요? 15족. 질소는 중성 원자 상태에서 이렇게 EP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는데, 이미 홀 전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또 전자가 들어오면 쌍을 형성하겠죠. 예상보다는 반발력이 꽤 크더라. 그래서 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예상보다는 작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18족 원소, 지금 똑같은 2주기 원소를 하고 있는데 18족 원소 네온을 볼까요? 이미 바닥 상태에서 EP오비탈까지 전자가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개 전자가 더 들어오면 이번에는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올까요? 3s오비탈. 3s오비탈은 핵하고의 평균 여리가 엄청나게 멀죠. 따라서 인력이 굉장히 작아서 오히려 안정화되는 효과보다도 불안정화되는 효과가 너무 클 거예요. 왜? 인력은 작으니까, 인력은 작은데 이 안쪽 전자 껍질하고 이 3s오비탈 전자고의 반발력은 너무 크게 작용해서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자, 그러므로 이온화 에너지도 그렇고 전자친화도도 그렇고 예외적으로 경향선을 벗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전자 부껍질 증가, NP-오비탈의 전자 쌍 이루는 거, 그리고 전자 껍질 증가. 그렇게 보니까 1차 이온 에너지는 13족, 16족, 1쪽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고, 특히 전자 껍질이 변화가 되는 1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변화되죠. 전자친화도도 전자 부껍질 증가, NP-오비탈의 전자 쌍 이루는 거, 전자 껍질 증가하는 거 보니까 2족, 15족, 18족에서 벗어나는데, 전자친화도는요, 이온화 에너지보다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교재 48쪽에 중간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서 따져봅시다. 그래프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가지고 따져볼까요? 어디서 예외적으로 크게 감소합니까? 예, 이렇게 네온에서 전자친화도 값이 18쪽에서 굉장히 크게 감소됐죠. 또 어디서 2쪽에서 꽤 감소가 되고, 또 어디서 15쪽에서 꽤 감소가 됐죠. 그렇게 해서 같은 주기에서 하여튼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전자친화도가 증가하다가 2쪽, 15쪽, 그리고 또 어디서 18쪽에서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50조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